15분 만에 완벽한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이 브루스 레이놀즈가 구입한 한 추리소설 작가의 시나리오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사건 이야기를 할 건데요. 2001년 언론을 통해 한 남성이 공식 발표를 합니다. 자신이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자 영국 언론들은 이 남성의 귀국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했고, 영국의 대중잡지 더 선은 40만 파운드의 그의 귀국 장면을 독점 취재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였기에 영국 언론들이 그의 귀국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이렇게 치열한 경쟁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로널드 빅스인데요. 본명인 로널드 빅스보다 애칭인 로니 빅스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로니가 유명한 이유는 현재까지도 영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강도 사건이라 일컫는 영국 대열차 강도 사건의 주범 15명 중 한 명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고 또 15명의 공범들 중 유독 로니만이 이렇게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63년 8월 8일 새벽, 런던의 왕립 우편 열차인 기관차 D316은 우편과 예금을 싣고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를 떠나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킹엄의 에일즈베리시의 한 건널목 근방에서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기차를 멈추라는 빨간 신호가 들어옵니다. 당시 2명의 기관사 중 한 명이었던 잭 밀스가 상황 파악을 위해 신호에 따라 열차를 정차한 후 열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그때 누군가에게 쇠파이프로 습격을 받아 의식을 잃게 되었고, 동시에 열차에서는 헬멧과 스키 마스크로 무장한 10명의 강도들이 들이닥칩니다. 기관실에 침입한 강도는 남은 기관사에게 총을 겨누며 기관차를 출발시키게 했고, 이어 한 지점에서 열차를 멈추게 합니다. 건널목에서 약 800m가량 지난 지점에서 열차가 멈췄고, 강도들은 수송 중이던 우체국의 현금 모두를 강탈하고는 근처 미리 대기해둔 2대의 트럭을 타고 브리디고 다리를 건너 도주합니다. 열차가 건널목에 멈춰선 시간부터 이들이 도주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5분이었다고 합니다. 강탈당한 돈의 액수는 263만 1784파운드로 현재 가치 하나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한 런던 경시청은 범죄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사라진 범인들의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런던 경시청은 이 사건을 런던 대열차 강도 사건이라 이름짓고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게 되었고요. 동시에 큰 피해를 입은 이 영국 우체국 측에서 범인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00파운드,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5천만 원 정도를 주겠다며 현상금을 겁니다. 그러자 이 사건은 영국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죠.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된 이유는 물론 이들이 가져간 엄청난 액수의 금액과 이들 앞으로 걸린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한몫했겠지만 다른 이유들도 존재했는데요. 습격을 받은 기관사 잭밀스가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하긴 했지만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단 한 명의 희생자가 없었으며 단 15분 만에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을 털어갔는데 이들의 범행이 매우 체계적이고 대담했으며 신속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하던 중 당시 열차에 탑승했던 한 우체국 직원에게서 매우 흥미로운 증언을 듣게 되는데요. 강도가 내리기 전 이 우체국 직원에게 앞으로 30분 동안 경찰에게 알리지 말 것이라고 위협하고는 열차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당시 담당 경찰이었던 토미 버틀러는
30분 동안 경찰에게 알리지 말라 당부한 것은 아마도 범인들의 은신처가 범행 지점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주변을 탐색합니다. 그렇게 5일 후 범인들이 내린 장소에서 약 32km 떨어진 오클리 버킹엄셔의 레더 슬레이드 농장에서 범인들의 은신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미 범인들은 사라져 있었고 이 은신처 역시 온통 불에 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대열차 강도 사건에 13명의 범인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런던 경시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 사건의 주동자는 브루스 레이놀즈이며 15분 만에 완벽한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브루스 레이놀즈가 구입한 한 추리소설 작가의 시나리오 덕분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저지른 이 강도 사건은 레이놀즈가 구매한 한 추리소설 작가의 시나리오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의 내용이 궁금해지죠. 이 시나리오 내용대로 저지른 그들의 범행 방식은 이랬다고 해요. 일단 이 시나리오상 15명의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레이놀즈가 15명의 갱단을 조직했고 이들은 실행팀과 지원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1963년 8월 8일 새벽에 열차가 이곳 건널목을 지나갈 것을 미리 알고 하루 전인 8월 7일 늦은 밤 건널목에 선로 신호기를 미리 조작해두어 사건 당일 열차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미리 파악해 놓았던 현금을 실은 열차칸에 현금만 덜어 대기시켜 놓은 차량으로 도주해 돈을 나눈 후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의 범행이 신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차를 세우면서부터 도주하기까지 모두 각각의 역할이 이 시나리오에 정확하면서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범죄를 저지를 때 사람들이 소수로 움직이는 게 물론 신속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범죄 정보에 대해서 유출이 될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강도 사건은 1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범행을 모의했음에도 이 범행 정보가 전혀 새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강도들은 범행 후 은신처에 기거하며 돈을 나눴고 흩어지기 전 증거인멸을 위해 따로 6명을 고용해 은신처를 불태우게 했는데요. 이 고용된 6명이 뒤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범인들의 지문이 발견되게 되며 범행이 가담한 15명 중 2명을 제외한 13명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15명의 주범들 중 유독 로니 빅스만이 이렇게 유명해져야 했냐는 거죠. 심지어 주동자인 브루스 레이놀즈보다 말이죠. 1964년 4월에 재판에서 법원은 체포한 13명의 주범들에게 각각 25년에서 30년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로니 빅스는 30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이들은 각각 흉악범들이 지내는 교도소로 보내졌고 로니 빅스 역시 영국 런던 남부에 위치한 원즈워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15개월 뒤인 1965년 7월 돌연 로니 빅스의 탈옥 소식이 들리죠. 누군가 밖에서 던져준 밧줄로 감옥 담장을 넘으며 탈옥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로니 빅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그를 잡으면 그동안 잡을 수 없었던 2명의 공범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에 총력을 다합니다만 로니 빅스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빅스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하며 얼굴을 바꿨고 위조한 여권을 통해 프랑스와 호주, 파나마를 거쳐 1970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성형이라고는 하는데 사진 보시면 이 성형 전과 성형 후가 다른 걸 전혀 모르겠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조금 후덕해진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살만 좀 찌워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사상 대대적인 성형수술로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한 빅스를
용케도 알아본 경찰들 덕에 브라질에서 체포가 되기는 하는데 이 브라질 법에 의해 영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하고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 법이 외국인 범죄자라 할지라도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를 둔 경우 다른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요. 빅스가 브라질에 살면서 현지 여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로니 빅스가 알고 보니 영국을 떠들썩하게 한 엄청난 사건의 주범이었고 세기의 도망자로 브라질에서 유명 인사가 되자 그동안 숨어 지내던 로니 빅스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열차 강도 이야기를 상품화시켜 기자들로부터 돈을 벌었고 심지어 그의 거주지가 관광 명소로 지정되면서 자신을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팔아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또한 빅스는 영화 주제가 음반을 발매하기도 하고 수차례 영국에 위장 잠입하여 대열차 강도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까지 합니다. 1975년에는 영국의 밴드 섹스 피스톨즈의 초청으로 싱글 앨범을 발표하기까지 하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의 유명 인사로서의 삶을 살았는데요. 이렇게 유명해지자 한때 빅스에게 걸린 엄청난 현상금으로 인해 바베이도스로 납치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바베이도스 역시 영국과 범인 인도 협정이 맺어지지 않아서 송환이 되지 못했고 운 좋게도 그냥 풀려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이없게도 부를 축적하며 살던 빅스가 1994년 런던 대열차 강도 사건의 내막을 쓴 자서전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내용이 실리게 되는데요. 자신은 사건의 주동자라고 하는 브루스 레이놀즈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은 레이놀즈가 아닌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기관차에 올랐으며 내가 맡은 일은 돈을 트럭에 던져 넣는 일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자신뿐 아니라 15명의 공범 모두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단지 누군가에게 들은 각자의 역할만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 시나리오에 대해 완벽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서로 누가 누군지도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된 건지도 또한 이 범죄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도 모르고 그저 누군가한테 들었던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범인들을 잡아 취조할 당시 범인들에게서 자세한 내막을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빅스의 말을 듣고 나니 자세한 내막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모르니까 진술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어 모두가 궁금해하던 체포되지 않은 2명의 정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체포되지 않은 2명의 범인 중 1명은 레더슬레이드 농장에 은신처를 제공한 사람이었으며 다른 1명은 우체국의 내부 인물로 기밀인 열차 시간표를 알려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국 경찰 역시 빅스의 발표에 따라 런던 대열차 강도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남은 2명은 사건 당시 열차를 몰았던 기관사 2명이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일어요. 하지만 사건 때 쇠파이프에 맞은 그 후유증으로 잭 밀스가 이미 사망을 했고 남은 기관사 데이브파 역시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하며 이들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영국 언론은 브라질에 있는 로니 빅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했고 빅스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언론들을 골라가며 인터뷰를 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브라질에서 승승장구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것 같던 빅스가 돌연 2001년 5월 아들 마이클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 자수하겠다며 언론을 통해 발표합니다.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얘기가 바로 이 발표였는데요.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얼마 후 빅스는 자신의 말대로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영국에 도착했고 그 즉시 체포되어 런던 남동부 벨마치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브라질에 가만히 있었으면 평생을 부자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는 71세의 노구를 이끌고 영국으로 돌아와 수감 생활을 선택했냐는 거죠. 나이가 들고 보니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40만 파운드로 독점 인터뷰를 따낸 잡지 더 선에 따르면 그는 단지 죽기 전 자신의 고향 리버풀 선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싶었던 것뿐이었다고 귀국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빅스는 수감 생활 동안 계속해서 가석방을 신청해보지만 이게 매번 기각돼요. 하지만 8년 후인 2009년 8월 빅스가 앓고 있던 중증 폐렴이 악화되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돼 빅스가 가석방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던 빅스는 이후 4년을 더 살다가 2013년 12월 별세하면서 이 로니 빅스의 우여곡절 이야기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영국 범죄 사상 가장 대담한 사건으로 불리는 런던 대열차 강도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남은 수감자들의 이야기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15명의 주범 중 또 다른 한 명인 찰스 윈슨의 경우 로니 빅스보다 4개월 앞선 1964년 8월에 탈옥에 성공을 했는데 4년 후 다시 잡혀옵니다. 이 대열차 강도 사건이 이후에도 많은 루머를 낳게 되는데 이때 범인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보도들에는 번번이 소송을 걸며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범인들 중 2명은 끝내 체포되지 않았으며 범인들이 훔쳐간 남은 돈의 행방 역시 찾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완벽해 보였던 이 시나리오를 판 추리소설 작가 역시 끝끝내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